번째 단어는 원입니다. 자, 원. 점이 이렇게 움직여서 원. 선생님 지금 원 그리고 있지? 이 펜 끝에 있는 점이 움직여서 원을 만들고 있죠? 자, 그럼 원의 정의부터 봅시다. 평면 위의 한 점에서 일정한 거리에 있는 모든 점으로 이루어진 도형을 원이라고 합니다. 평면 위의 한 점에서 일정한 거리에 있는 모든 점으로 이루어진 도형. 평면이 이렇게 있는데 평면 위에 한 점에서 우리 원 그릴 때 컴파스를 이용하기도 했었지만 만약에 종이 컴파스가 없을 때 종이에다가 딱 누름못을 꽂아 놓고 이쪽 끝에다가 연필을 딱 꽂아 놓고 빙 돌리면 원이 만들어지죠. 네, 이 평면 위에 한 점이 요 점입니다. 요 점. 일정한 거리에 있는 이 거리죠. 이 거리와 이 거리와 이 거리는 다 일정할 거야. 이 모든 점으로 이루어진 이 연필 끝에 있는 점이 쭉 움직이면서 원을 만들죠. 이걸 도형이라고 하는데 평면 위에 한 점, 이 점을 원의 중심이라고 합니다. 원의 중심. 뭐 원의 중점 이런 말 없어. 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원의 중점 이런 단어는 없겠지. 원의 중심. 기호는 O라는 기호를 사용하고요. 이 원의 중심에서 원 위에 한 점까지의 거리, 이 일정한 거리를 원의 반지름이라고 얘기를 하죠. 반지름, 그리고 기호는 R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원의 방정식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자, 원 위에 한 점이 있습니다. 평면 위에 한 점, 평면 위에 한 점 O가 A, B라는 점이라고 하자. 자, 누름못을 딱 눌러서 고정시켜 놓고 연필을 밍 두르겠지. 밍 두르면서 원이 만들어질 거야. 후 이렇게 원이 그려질 건데 이 원 위에 놓이게 되는 한 점의 좌표를 선생님이 x, y라고 할게요. 자, 이걸 x, y라고 하는 이유는 이 점이 움직여서 뭘 만들어? 점이 움직여서 도형을 만들어요. 이 도형을 만들고 우리는 도형의 식, 즉 도형의 방정식을 만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x, y는 움직이는 점이면서 변수가 되겠지. 자, a, b는 고정되어 있는 점이니까 상수 a, b를 사용한 거고 원 위를 움직이는 점은 변수니까 선생님이 x, y라고 놓고 원의 방정식을 만들어 볼게요. 이때 원 위의 한 점에서 원의 중심까지 이르는 거리, 원의 중심에서 원 위의 한 점까지 이르는 거리, 이건 일정하다. 이걸 반지름 R이라고 한다. 그럼 원 중심과 원 위의 점, 자, 요거 두 점이야.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일정해. 어떻게 일정해? 원의 반지름과 같아. 자, 요 식을 만들 겁니다. 자, 두 점 사이의 거리니까 이 루트 해놓고 x-a의 완전제곱 더하기 y-b의 완전제곱, 이게 원 위의 점과 원의 중심 사이, 즉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되겠고요. 이 거리는 원의 반지름 r과 같다. 자, 이게 원의 방정식이야. 그럼 양변을 제곱하면 큰 루트가 사라지고 우변은 r 제곱이라고 붙겠죠. 자, 공식 나왔습니다. 외우세요. x-a의 완전제곱 더하기 y-b의 완전제곱은 r제곱이다. 여기서 a와 b가 의미하는 건 원의 중심의 좌표였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y-3의 완전제곱은 9 이렇게 나왔어. 그럼 뭐라고 해석해야 되니? 네, 원의 중심의 좌표는요 마이너스 2,3이고요 원의 반지름은요 9가 아니라 9는 3의 제곱이니까 반지름은 3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 선생님이 원의 방정식까지 지금 방금 유도를 했습니다. 원의 중심이 a, b이고 반지름이 r인 원은 x-a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제곱입니다. 자, 방금 유도를 했고요. 이 식을 보면 x와 y에 대한
2차식꼴로 되어 있죠. 2차 방정식입니다. 자, 특히 중심이 원점이고, 중심이 원점이라는 건 중심이 원점, 그럼 A가 0, B가 0, X-0은 그냥 X, 그래서 X제곱, Y제곱은 R제곱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 꼴도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라고 해요. 표준형이라고 합니다. 우리 직선도 표준형, 일반형이 있었던 것처럼 원도 표준형도 있고 일반형도 있는데 표준형이라고 합니다. 왜? 우리가 원을 그리거나 원의 성질을 이해할 때 원의 중심과 반지름만 알고 있으면 중심 딱 찍어놓고 반지름 길이만큼 붕 두르면 되잖아요. 네, 그림을 그리기 편하게 만들어 놓은 식이에요. 원의 성질을 이해하기, 빠르게 이해하기 좋게 만들어 놓은 식입니다. 자,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자, 이 형태를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일반형. 뿅. 자, 조금 전에 우리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제곱이야 라고 원의 방정식을 만들었죠. 자, 이 방정식 형태를 표준형이라고 할 때 이 방정식을 한번 전개해 보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2ax 더하기 a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by 더하기 b의 제곱은 r제곱이니까 r제곱을 좌변으로 살짝 넘겨서 마이너스 r제곱은 0. x의 2창 x제곱, y의 2창 y제곱 이렇게밖에 없지. 자, x제곱 y제곱 지우고 나면 x1창도 요거밖에 없고 y1창도 이거밖에 없어.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2by 그리고 상수항이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r제곱 이게 상수항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식 봅시다. 자, x와 y에 대한 몇 차식입니까? 2차식이죠. x 2창과 y 2창 개수가 모두 1입니다. 자, x 2창과 y 2창의 개수는 모두 1이고요. x 1창, y 1창 하나씩 존재하고 상수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 a와 b는 모두 0이 될 수 있는 어떤 숫자지 a와 b는 모두 0이 될 수 있는 숫자예요. 원점이면 이렇게 0,0도 가능하니까. 그래서 이 형태를 x제곱 더하기 y제곱에다가 x의 개수를 그냥 a라고 생각하고 y의 개수를 그냥 b라고 생각하고 상수항을 그냥 대문자 c라고 이렇게 놓았을 때 x제곱 플러스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꼴의 식이 만들어진다는 거야. 이걸 우리는 일반형이라고 해. 그럼 이 일반형의 특징을 보면 x와 y에 대한 2차식이고요. x 2창과 y 2창의 개수가 1인데 만약에 1이 아니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 그래도 얘는 원이 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시험 문제예요. 가능합니다. 왜? 양변을 3으로 나누면 되죠. 양변을 모두 3으로 이렇게 나눠주면 x 2창과 y 2창 개수가 1이 되니까. 그러니까 x 2창과 y 2창 개수가 똑같아야 돼. 이게 첫 번째 조건이야. 그리고 x항과 y항이 있는데 물론 없어도 돼. 개수가 만약에 0이어서 여기에 사라져도 원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x항 또는 y항은 그러니까 이 창들은 무조건 있어야 돼. 얘는 꼭 존재해야 돼. 자, 표시해 놓자. x의 이 창들은 무조건 존재해야 되고 이 이창과 y 이창, x 이창과 y 이창의 개수가 같아야 돼. 개수가 같은 숫자면 그 수로 나눠서 1로 만들 수 있으니까. 두 번째, x 1창과 y 1창으로 존재해. 이것들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단 xy가 곱해져 있는 xy항은 없죠. 지금 눈에 없죠. 없어야 됩니다. 자, 이게 두 번째 조건이고요. 세 번째, 이 식을 우리가 이 형태로 보긴 어렵고, 자, 표준형으로 바꿨을 때, 표준형으로 바꾸면 x-a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제곱꼴로 나오겠죠. 자, 요 r제곱에 집중합니다. 요 r제곱이 표준형으로 정리했을 때 우변인데 우변은 무조건 0보다 큰 수가 나와야 돼요. 반지름을 제곱한 수, 반지름도 0이 될 수는 없어요. 자, 반지름, 원의 반지름 자체가 0보다 큰 수인데 그 수를 제곱했으니까 당연히 0보다 커야 되겠지. 그래서
표준형으로 정리한 후에 우변이 0보다 큰 수가 나와야 됩니다. 자, 우변이 만약에 0이 되거나 우변이 0보다 작은 수가 나오면 그건 원이 아니야. 그것은 원이 아닌 거예요. 자, 요렇게 원의 방정식은 x제곱계수와 y제곱계수가 같고 xy항이 없고 xy에 대한 2차 방정식 꼴이다. 그리고 표준형으로 정리했을 때 지금 요 공식은 실은 안 외워도 돼, 얘들아. 외우지 마. 외우는 것보다 표준형으로 바꾸는 게 더 빨라요. 자, 원의 중심좌표를 이렇게 찾고요. 반지름을 찾았을 때 이 반지름 길이가 항상 0보다 큰 수가 나와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적혀 있죠.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c가 0보다 커야 돼. 이게 뭐냐면 원의 반지름을 정리했더니 2분의 루트 하고 나왔다는 거야. 이게 양수가 되려면 근호 안에 있는 수가 무조건 0보다 큰 수가 돼야 돼. 그래서 써 있는 건데요. 외우지 말라고요. 외우지 마세요. 우리 표준형으로 바꾼 다음에 우변에 놓이는 원의 반지름이 0보다 크다라고 놓으면 됩니다. 자, 뭐 요거는 이제 표준형으로 바꿔서 정리하는 그 내용을 성질한 것 같고요. 좌표축에 접하는 원 한번 가보자. 자, 좌표축이라는 건 x축과 y축을 의미하는 거지요. x축과 y축. 자, 중심이 a, b이고 x축에 접하는 원이야. x축에 접하는 원은 x축 위에서 이렇게 접하거나 x축 아래에서 이렇게 접할 겁니다. 이때 중심이 a, b예요. 원의 반지름은 몰라요. 자, 이렇게 볼까요? 이게 반지름이죠. 그럼 이 반지름의 길이는 뭐랑 같죠? 네, y좌표랑 같겠죠. x축에서 위로 올라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반지름의 길이는 b가 됩니다. x축 아래에 있는 원 같은 경우에 반지름도 요 길인데 이때 x축 아래에 있기 때문에 y좌표는 음수지. 그러니까 이 길이 자체는 마이너스 b가 됩니다. 그러면 이 식을, 원의 방정식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우리가 원의 중심은 a, b라고 알고 있으니까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이라고 두고 반지름은 b 또는 마이너스 b야. b 또는 마이너스 b가 원의 반지름이야. 그러면 반지름은 b가 양수건 음수건 상관없이 b의 절대값을 씌운 거랑 같겠죠. 네. 그런데 우리 우변엔 반지름의 제곱이 놓이니까 b 절대값의 제곱이라고 일단 선생님이 쓸게요. b 절대값의 제곱. 그런데 자, 절대값의 성질, 무언가 절대값을 씌우고 제곱하는 건 그냥 b를 제곱하는 거랑 같아요. 굳이 절대값을 씌울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b 절대값의 제곱을 그냥 선생님 b의 제곱이라고 적겠습니다. 하지만 반지름이 뭐야? 그럼 b요 라고 대답하면 안 되고 b의 절대값이요 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다. 자, 요게 x축에 접하는 원이죠. 반지름의 길이는 원의 중심의 y좌표와 같은데 절대값을 씌워야 돼.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b의 절대값이야. 하지만 원의 방정식을 표현할 때는 제곱을 할 거야. 절대값을 씌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원의 중심을 두고요. y축에 접하는 원이라고 했습니다. 자, y축이 놓여 있는데 원이 이렇게 있거나 원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이 원의 중심의 좌표가 a, b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때 원의 반지름을 모르는데 y축까지에 이르는 거리, 요 길이가 원의 반지름이랑 같아. 그러면 이 길이는 자, y축 오른쪽에 있으니까 이 a, b에서 x좌표는 양수죠. 그래서 길이는 a고요. y축의 왼쪽에 있으니까 이 x좌표는 음수죠. 그래서 길이는 마이너스 a입니다. 그럼 또 원의 반지름 r은 마이너스 a 또는 a니까 이 반지름은 그냥 a의 절대값과 같아. 그럼 반지름의 제곱은 a 절대값의 제곱이니까 그냥 a 제곱이라고 쓰자. 그래서 이 원의 방정식을 표현하면 x-a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a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식을 만들어야 돼요. 자, 두 번째 내용입니다.
y축에 접하는 원, 이 원의 중심에 x좌표랑 관련이 있어서 a의 절대값이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식도 만들 수 있어야 되고 만들어진 식을 해석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놓고 봤더니 b의 제곱인데 b네? y좌표가 원의 반지름과 같네. 이 원은 x축에 접한 형태의 원이구나. 반지름이 a제곱이네. 요 숫자가 같네. a 같네. x좌표, x만큼 떨어져 있다는 거니까 이 원은 y축에 접하고 있는 원의 형태이구나 까지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자, 세 번째, 이번엔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야. 이때는요, 원의 중심을 안 주고요, 반지름의 길이만 알려줍니다. 반지름의 길이죠. 위에는 원의 중심과 어느 축에 접하는지, 원의 중심과 어느 축에 접하는지를 알려주고 너희 보고 야, 식 만들어봐! 라는 형태였다면 이번에는 반지름의 길이를 알려주고 어느 축에 동시 접한다 까지만 줘요. 좌표축에서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한다라는 건 삐져나갈 수 없어. 동시에 접하는 거니까 1사분면에서 접하거나 2사분면에서 접하거나 3사분면에서 접하거나 4사분면에서 접할 겁니다. 자, 이 네 개를 모두 만들어 볼게요. 자, 1사분면에서 접합니다. 1사분면에서 왕 이렇게 접했어. 그리고 이 상태에서는 야, 반지름 길이만 알려줘. 반지름이 r이야. 그런데 반지름은 선생님이 무조건 0보다 큰 양수야. 0이 돼도 안 돼요. 반지름이 0인 건 없습니다. 그건 점이 되죠. 원은 아닙니다. 그럼 반지름은 원의 중심에서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각각 원의 반지름이잖아요. 그럼 원점에서 이렇게 R만큼 이렇게 R만큼 떨어져 있는 이 원의 중심에 잡히면 뭐가 되니? 네, R, R이죠. 그래서 1사분면에 있는 이 원의 방정식은 x-r의 제곱 더하기 y-r의 제곱은 r제곱입니다. 이게 1사분면 위에 있는 점이고 원이고요. 자, 두 번째, 2사분면에서 원이 이렇게 접하고 있어. 자, 이렇게 접하고 있어. 그럼 요때 원의 중심은 이쯤에 있을 거고 요 길이가 원의 반지름, 이 길이가 원의 반지름이면서 이 길이가 r과 r이 됩니다. 그런데 길이가 r일 뿐이지 원점에서 왼쪽으로 r만큼 갔으니까 실제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돼?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이 되겠지. 2사분면에 있으니까 두 점의 좌표는 둘 다 음수일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가지고 원의 방정식을 표현하면 x 플러스 r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r의 제곱은 r제곱입니다. 자, 원의 중심의 좌표가 모두 음수죠. 예, 같은 방법으로 3, 4분면에 있을 때 원의 중심, 반지름 r, 요 길이도 r 하지만 x좌표는 마이너스, y좌표는 3, 4분면 선생님 2, 4분면 틀렸네. 자, 2, 4분면이 y좌표는 양수입니다. 양수. 마이너스 r, r 마이너스 r, r 그럼 이 y좌표도 y-r이 y 플러스 r이 아니라 y-r이죠. 네, 2, 4분면은 부호가 맞뿌리니까 그럼 3, 4분면에 놓였을 때 원의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이어서 이 원의 방정식이 x 플러스 r의 완전제곱 더하기 y 플러스 r의 완전제곱은 r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마지막 4, 4분면에 놓이는 원, 이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가 반지름 r과 같아. 그러면 4, 4분면에 있는 점의 원의 중심의 좌표는 r, 마이너스 r이고 요 중심을 이용해서 원의 방정식을 만들면 x-r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r의 제곱은 r제곱과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반지름의 길이가 r이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 라고 했어. 그럼 원의 중심의 첩을 유추를 해보자고요. 뿔뿔, 마뿔, 마마, 뿔마 각 4분면에 놓이는 점의 좌표의 성질이죠. 부호가 뿔뿔, 마뿔, 마마, 뿔마를 가지고 원의 방정식을 만들고 반지름 r이니까 우변은 다 r제곱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그리고 역시 요런 형태가 나오는데 r 다 똑같네.
아, 그러면 x축과 y축의 동시에 접하는 형태의 원이구나. 그럼 이 부호를 가지고 몇 서분면에 있는 원이지? 하고 여러분들이 그려주어서 이 원의 문제 접근하면 되겠습니다.